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오후 6시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 현재 24,400달러 선에서 횡보 중인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저항을 지금 두 번 25,000 정도에서 저항을 두 번 맞고 튕겨져 나오는 좀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죠. 요거를 차트상으로 보면은 요거는 확실히 좀 차트상에 그 저항이 강합니다. 뭔가 대내적인 이슈보다는 차트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0주 로 지금 주황색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저항이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상승 쪽 뷰로 보자면은 이제 이것만 뚫으면은 이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한다. 대략 뭐 25,000 정도, 그래서 25,500, 26,000 이상으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 상승 뭐 32,000까지도 뭐 상승을 한다. 그런 뷰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방심은 하면 안 되죠. 지금 최근 보시면은 장세 자체가 많이 이렇게 강합니다. 강하긴 한데 이제 위로도 방금 보신 것처럼 좀 막혀 있는 느낌, 그리고 아래로도 좀 지지가 좀 탄탄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저번 그 저항 그 뭐야 저점 자체가 확실히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으로 좀 저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는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뭐 굳이 이 정도 하락 내지는 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에 준하는 뭐 더블 바텀을 찍는다든지 내지는 뭐 다시 앞자리가 10,000달러대로의 어떤 진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최근에 포모 오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 스페이스대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막 인증, 수익 인증 이런 거 잘 안, 뭔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대놓고 올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쨌든 이걸 보고 구독자나 뭐 이게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포모 와서 약간 페이스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본인만의 페이스가 있기. 왜냐면은 뭐 다 자기 시드도 다 다르고 이 투자하려고 공부하는 시간, 뭐 노력, 뭐 운때, 뭐 타이밍 이런 게 다 다르고, 뭐 자기가 좀 관심 있어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사이클이라든지 프로젝트 개별 프로젝트 내지는 뭐 섹터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본인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온 그것도 다르고 그래서 본인만의 그거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너무 막 사람들이 막 포모 와가지고 최근 이제 블러 때 좀 심했죠. 블러 때 보면은 막 포모 왔네 뭐 하네 해가지고 막 블러 말고도 뭐 그 전부터 1월 내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많이 못 드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너무 포모 오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아직 불장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불장 시작하면 이제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지금은 원금만 이제 작년 1년 동안 원금만 잘 지켰어. 그러면은 아직도 이런 상승을 못 먹었다고 한들 오히려 이득입니다. 작년 하락분 복구한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작년 하락 피하고 이번 상승장 먹었다. 그럼 완전 베스트인데 사실상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뭐 작년에 이런 거 좀 복구한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 포모 오지 마시고, 그리고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불장이 진짜 오잖아요. 그럼 최근에 앱토스 좀 핫했죠. 앱토스가 이제 메이저 레이어 1이니까 비율을 굳이 들어보자면 오늘 할 내용 많은데 또 앞에서 이제 이런 소리 하고 있네요. 굳이 앱토스를 보시면요, 앱토스가 지금 이제 발행량이 전에 기준으로 1억 3천만 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죠. 네, 대략 1억 3천만 개 기준으로요. 이제 만약에 불장 한가운데 앱토스가 있었다? 그래서 앱토스가 만약 뭐 솔라나, 루나, 아바란체 요 정도 급으로 상승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 단가가 얼마냐면은 대략 한 200달러? 아무리 못해 진짜 잘 갔다 그럼 500달러. 왜냐면은 시총이 솔라나 때랑 비슷합니다. 솔라나 개수가 뭐 대략 2억 후반이었고 그리고 250달러까지 갔었죠. 260달러까지. 그러면은 앱토스는 물량 절반이니까 절반이니까가 아니 절반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단가는 2배, 500달러까지도 가능한. 물론 솔라나 시총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도 뭐 루나 아발란체 내지는 폴카닷급만 됐어도 고점대 그러면은 뭐 충분히 200달러, 300달러까지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불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른 것 쳐도 아직 멀었다. 불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너무 보면 오지 않으셔도 된다. 자기 페이스를 찾아서 가시라. 다른 사람 막 그런 막 인증 계속 막 올리고 막 그런 수익 인증 이런 사람들 특징이 또 본인 손해 때는 안 올린단 말이야. 알잖아요, 여러분. 캡처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거 휘말리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보더라도 많이 벌었는데 나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로 가시고 막 나도 막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나도 뭐 해야 되나 막 조급하면 쫓겨가지고 매매하시다 보면은 제 경험상 진짜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크게 볼 건데요. 오늘 좀 내용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음 주 3월 정도부터 제가 생방을 생각 중에 있거든요. 뭐 얼굴 나오는 건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 그냥 편집 없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좀 그런 생방을 기획 중에 있는데 아마 오늘 정도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좀 핫한 이제 메타 자체가 최근 이제 블러라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픈시 대항마로서 코인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블러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토큰 자체를 타먹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내지는 뭐 기존의 NFT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블러작이라고 해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가 이번에 블러 상장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픈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0%로 내리겠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오픈시가 많이 받아 먹고 있었는지 느낄 수가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블러가 이렇게 좀 상장을 했잖아요, 코인으로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작년이 아니죠, 저번 사이클 초입 2020년 때 그때 디파이랑 비슷해요. 그때 디파이 자체가 그때는 이제 랜딩 플랫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랜딩 3대장이 아베, 그리고 컴파운드, 그리고 메이커, 다오 메이커였죠. 메이커 다오 메이커. 잠깐만. 어쨌든 메이커 토큰, 다오 메이커가 아니라 메이커 다오였죠. 그래가지고 요 3대장이었어요. 근데 요 3대장 중에서 컴파운드가 첫 번째로 토큰을 이렇게 탁 쏘면서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이제 토큰 출시를 막 이렇게 당기죠. 그래가지고 이 컴파운드가 이제 이렇게 막 이거 돈이 되는구나, 여기 트랜잭션 관련해가지고 남기면 돈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막 다들 뛰어듭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번 블러 사태 같은 경우도 NFT 마켓플레이스 한정이긴 하지만은 약간 좀 오픈시라든지 뭐 최근 뭐 매직 에덴 이런 것들도 나름 지금 상위권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토큰 출시를 고려해볼 만한 뭔가 준비 중이라면 땡길 만한 그런 요건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오픈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3년, 2년 전, 3년 전에도 토큰 출시 계획이 있냐 했었을 때 처음에는 없었다고 했거든요, 오픈시가. 근데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우리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참 지났는데도 뭔가 없죠. 없는데 이제 블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 오픈시 토큰이 나온다 그러면은 약간 넘사벽으로 이제 또 가져가겠죠, 시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직 에덴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이제 솔라나 쪽에서만 뭐 일장이었지만 최근에는 또 뭐 여러 멀티 체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준비하면서 매직 에덴 자체도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직 에덴 같은 경우도 토큰 출시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직 에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자면은 매직
티켓이 있거든요. 안 뜨나요? 요게 있는데 매직 티켓을 갖다가 뭐 토큰 뭐 뿌리는 안에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뭐 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직 에덴도 언젠가는 토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오픈시 매직 에덴 이런 쪽에 어떤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어저께 나왔었던 게 수도 수업이라고 얘도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쪽에 저기가 이제 뭐 애그리게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또 보시면은 막 쪼르륵 상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장 준비를. 그래서 좀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제가 좀 요 영상 최근 들어서 좀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어떤 힘의 균형이 뭔가 바이낸스가 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이끌었다면은 그게 기존 어떤 굉장히 강자들, 기존 강자들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제도권에서 아예 좀 때리는 좀 느낌? 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SEC에서 크라켄도 때리고 뭐 바이낸스 BUSD도 때리면서 굉장히 좀 바이낸스를 흔드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 6월쯤에 이제 홍콩 중국 개방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사가 나와 있어요. 홍콩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용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원래 처음에는 어떤 뉘앙스였냐면은 기관 투자 대상 내지는 뭐 스테이블 관련 이런 거였는데 당연히 그런 것들을 선행한다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뭐 개인 투자도 가능하게 열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CBDC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엔 그게 선행을 할지라도 따라오는 거는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도 열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의 바구니 할까요? 그쪽에 이제 점점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기간이다. 그리고 그게 끝날 때쯤에 불장 사이클과 겹치면서 팍 가면은 역시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 하나 더 하자면은 미국 저번에 이제 기사인데요. 이게 작년 말에 이슈가 나왔었죠. FTX랑 뭐 바이낸스 이슈 나오고 나서 나왔었던 건데 EXTM이라는 마켓을 이제 미국 월가에서 만들겠다, 내겠다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초반 우리나라 빗썸 초창기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그런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잡코인 이런 건 처음에 상장이 안 되고 확실하게 규제 아래에서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한 애들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요 정도 지금 증권법 이슈 없는 좀 이런 것들이라든지 내지는 뭐 라코 같은 경우도 뭐 포함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출시가 되고 이게 점점 확장이 되면서 빅썸 같은 경우도 점점 확장이 되면서 잡코인 나오고 뭐 그런 일반 투자자들에게 좀 더 열리고 비트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좀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바이낸스를 은근슬쩍 흔들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판으로 조금 더 규제 안에 그 규제 아래에 있는 판으로 좀 그 이 시장을 끌고 오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홍콩이 뭐 중국이랑 좀 독립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엔 사실은 중국 홍콩도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정치 이런 걸 알진 못하지만 홍콩도 결국 중국의 어떤 그런 소나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는 거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콩을 좀 이렇게 마루타로 내지는 홍콩이라는 그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좋은 어떤 투자 시장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그 뒤로 좀 중국 자본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 내지는 연말부터 저번 연말부터 이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막 중국에 대한 막 그런 신뢰를 했었잖아요. 뭐 중국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런 홍콩을 선두로 삼아서
뭔가 이게 들어오는 건가? 실제로 긴가민가 했는데 중국 관련 코인들 섹션들이 뜨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그게 들어오는 것이든 안 들어오는 것이든 확실하게 중국 관련 코인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 저번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요 얘가 이제 중국 관련 내러티브 코인이다 라고 썼는데 뭐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거는 컨플럭스 CFX 요 코인 확실하게 중국 코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연말쯤이었나? 그때 바이낸스 상장할 때 좀 제가 공부했었는데 확실하게 중국 코인이고, 지금 얘가 홍콩 쪽이랑 이 그게 뭔가 띵가띵가 돼가지고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컴플럭스랑 뭐 네오는 하도 유명해서 아시죠? 네오 퀀텀, 네오 큐텀은 뭐 워낙 말 안 해도 중국 투탑 기존 1세대 코인이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요. 파일 쪽 이제 채굴기가 사실상 다 중국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전에 비트코인 초반 채굴장 이런 게 거의 다 중국 쪽 시장에서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으로 넘어간 건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가 약간 중국 그쪽에서 이제 쫙 해가지고 비트코인 캐시처럼 좀 뭔가 시작을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같은 경우도 중국 쪽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체인도 마찬가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비체인이랑 뭐 너버스 코인이라든지 그런 애들도 있겠고,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셀프키는 근데 이거 바이낸스 상폐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셀프키가 바이낸스 진짜 초창기 때 런치패드 출신 코인이거든요. 기억에 남네요. 기억이 나네요. 이거 말고도 여기 바이낸스에 이제 리스팅된 중국 프로젝트 중에서 확실하게 이제 컴플럭스는 나와 있죠. 강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비체인도 강조되어 있고, 쿼크체인도 확실하게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파트너십이 좀 연계가 되어 있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많네, 그죠? 비트토렌트 같은 이제 저스틴 선 관련 트론, 뭐 비트토렌트, 뭐 후오비 토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OKB 같은 경우도 그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 시총들이 막 오르는 좀 그런 모양새가 펼쳐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지각 변동하는 그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좀 보시면 좋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당장 버는 거는 개별 코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돈의 큰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FTX라든지 뭐 루나라든지 이런 큼지막한 어떤 자본의 이제 뭉침들이 좀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게 바이낸스가 될지라도 그런 것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중국 코인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토큰이긴 한데요. 요게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좀 중국 계열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 쪽, 그리고 보시면은 뭐 중국, 홍콩 이쪽으로 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클레이튼 장난 아니었죠, 상승률.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티커 하나 딱 던져져 가지고 어떤 메타에 묶이면요, 이게 이런 SNS로 막 퍼지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긁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럼 막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것도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증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 자체가 증권 토큰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도 결국 제도권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 뭐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거에 이제 첫 발을 사실상 뭐 STO 토큰형 증권, 증권형 토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아마 좀 올해 뭐 하반기라든지 뭐 내년 좀 구체화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증권 쪽에 상장
코스닥에 블록체인 관련 그런 어떤 사업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블로코랑 블록 오디세이 요 두 프로젝트랄까요? 요 두 회사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당장 코인 쪽이랑 뭐 큰 연계가 없을지언정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블로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든 코인 자체가 아르고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이 아르고 업비트에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요거 있습니다. 근데 요거 뭐 볼륨이 굉장히 낮고 좀 시청률도 낮고 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나름 근본이긴 해요. 왜냐면은 뭐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웬만한 걸로 다 상장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걸 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코베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요런 프로젝트들도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어떤 시나리오를 제가 보고 있는 거냐면은 만약에 내년에 블로코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코스닥 쪽에서도 막 이런 프로젝트 많이 오르고 그리고 STO 쪽으로도 연계가 되는 그러니까 블로코가 이제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 STO 이런 쪽으로도 계속 좀 퍼스트 무버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코인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궤도에 갈 수 있는 폭등장 왔을 때 그런 토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막 김치 이런 잡코인이라서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게 GK 쪽이죠. GK 쪽인데요. GK 토큰들은 저번에 이제 리스트업이 돼서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실 텐데 GK도 사실 좀 복잡한 게 좀 여러 계열로 나뉘긴 한데 어쨌든 간에 GK로 다 묶이면 여기 있지 않을까요? 어디? 하여튼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GK 섹션이. 그래서 다 많이 묶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상장되지 않은 GK 코인 중에 제가 좀 많이 언급드렸었던 얘가 이제 알레오라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테스트넷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넷 진행 중에 있고 추후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나는 시체 없는 코인 하고 싶다. 근데 GK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인도 관심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할 때 어떤 게 저는 좀 베스트라고 보냐면은 물론 비트 현금 당연히 가져가시고 최근에 뭐 이도도 많이 좀 이렇게 괜찮은 뷰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도도 되시면 가져가시고 그리고 좀 시드가 있으시면은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상승장이 왔을 때 말하는 겁니다. 상승장이 왔을 때 알트코인들 비중이 당연히 높여야 되는데 알트코인 비중을 높일 때 이제 각 섹션별 대장 코인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켓캡 보시면은 오늘 되게 전략적이다. 보시면 거래소 코인의 1등 누굽니까? 바이낸스 그 분부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 2의 1등은 폴리곤. 그리고 레이어 1의 1등은 당연히 이더리움이지만 약간 메이저 그러니까 이더리움 넘사벽 레이어 1 그리고 메이저 레이어 1, 준메이저 레이어 1 이렇게 좀 나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레이어 1은 또 뭐 솔라나였죠. 원래는 뭐 A 시총도 높아 그 위로 올라갔었으니까. 뭐 준메이저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뭐 이런 레이어 1이 될 수 있겠죠. 뭐 앱토스라든지 아니면 뭐 또 NFT 관련 토큰 대장 뭐 에이프라든지 뭐 중국 코인 관련 뭐 대장 뭐 파일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뭐 디파이 관련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메타버스 관련 대장 뭐 디스엔이라든지 샌드박스 이렇게 또 분류가 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다 있거든요. GK 관련 뭐 1등 뭐 1등 뭐 1등 근데 이제 여기서 1등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그 섹션 안에서 루키 코인 비중도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마무리되는 어떤 익절 타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불장 동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수익 가장 높은 수익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한국 코인 좀 볼까요?
오늘 클레이도 많이 올랐고 어제 오늘 그제 이번 주에 클레이가 많이 굉장히 올랐는데요. 클레이가 또 요 상승 이제 배경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중국이 이슈인지 뭐 이런 좀 호재가 이슈인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위믹스 사태 덕분에 사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정신 차린 것도 있는데 위믹스가 사실 유통 물량 뭐 리저브 물량으로 장난질을 쳤잖아요. 그래서 요게 많이 이슈가 되면서 그리고 요거 자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관점들도 생기고 좀 이런 프로젝트를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도 하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 라인링크 같은 경우는 제로 리저브 정책으로 갔었죠. 그리고 클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100억 개 총 발행량이 100억 개입니다. 근데 이게 유통량이랑은 별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말장난 가긴 한데요. 보시면은 전체 발행량 100억 개 중에서 유통량이 30억 개고 미유통이 70억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억 개의 물량으로 시총이 매겨지고 있는데 발행은 됐으나 유통되지 않은 70개, 70억 개 물량이 어떻게 보면 리저브 물량에 있는 거죠. 보시면은 현재 리저브 유통 물량 여기에서 50억 개 소각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호재성 기사로 띄우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발행은 됐는데 유통되지 않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50억 개 소각되는 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뭔가 이거 좀 말장난 하는 것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받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 자체가 가격 상승에 견인을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김치코인들은 이제 조금 더 발행량, 유통량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업비트 이런 잡코인들 말고요. 이제 나오는 이런 UX 사태 이후에 나오는 잡 그 김치 코인들을 오히려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믹스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지금 10배 올랐더라고요. 정확하게 10배 넘게 올랐죠. 왜냐면 그때 뭐 0.1 단위까지 갔었다가 지금 2.2달러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뭐 상패 뭐 하니 많이 프로젝트 망하는 것처럼 굴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올라왔죠. 근데 이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위믹스는 조금 다른 구조였던 게 어쨌든 위믹스라는 얘가 이제 코스닥에 있고 그리고 실제 기업이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래서 뭔가 국내적으로도 로비도 가능하고 뭔가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상패는 됐으나 이게 뭔가 진짜 잡코인이 상패하듯이 탁 쳐가지고 완전 무너져 버리는 느낌은 아니지 않았나. 물론 자본금도 굉장히 좀 있고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오히려 역시 대기업이 좀 대기업? 좀 뒷배로 있는 애들은 망해도 망한 게 아니구나. 망한 게 오히려 기회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말고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인텔라 X라는 토큰입니다. 코인이죠. 프로젝트죠. 근데 인텔라 X는 저번에 이제 소개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폴리곤 그러니까 매틱 폴리곤이랑 이제 네오 위즈랑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폴리곤 기반인데 네오 위즈에서 P2E 섹션을 전문화 시키는 좀 그런 게임에 특화된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텔라 X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김치코인이라고 또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체인 자체를 자체 체인 뭐 인텔라 X 체인 뭐 이렇게 쓰지 않고 폴리곤 체인을 갖다 쓰고 그러면서 뭔가 글로벌 뭐 역량이 조금 더 증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에서도 폴리곤 기반으로 만든 뭐 게임 체인이다, 뭐 P2E다 이렇게 뭔가 그런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또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좀 더 괜찮지 않나? 라고 보고 있으면서 올해 안에 아마 토큰이 나올 거거든요. 이미 토큰은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스코프 가서 따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있거든요. IX예요. 티커가 인텔라 X IX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폴리곤 기반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스코프 가서 보시면은 나와 있고, 여기서 작년에는 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 인텔 X 뭐 임원들에게 먼저 뭐 나눠주니 많이 하면서 했다가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글로벌하게 가려고 하는 척이라도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 망했다 살아난 이 위믹스가,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위믹스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대기업 기반, 어떤 그런 로비, 뭐 자본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위믹스는 확실히 강성 홀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리플처럼 좀 종교화가 잘 된. 왜냐면 위믹스로 먹여준 옛 사람들은 화끈하게 먹여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강성 홀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 저기 뭐야 CEO가 300억 투자해가지고 매수하겠다 하면서 뭐 캡처하고 막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그런 구심점을 잘 심어줘서 어떤 상승 동력을 일으켰던 것 아닌가, 좀 그런 분석을 제가 감히 해보고, 그리고 그런 위메이드에서도 또 이런 인텔라 X에도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인텔라 X 같은 경우는 뭐 웹3 게이밍 플랫폼이고 폴리곤으로 해서 나중에 뭐 위믹스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좀 포모 많이 오셨잖아요. 포모 오셨으면은 각 섹션별, 만약에 내가 AI, 나 AI 못 샀네, 나 AI 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AI 토큰 사놓을 거,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AI 토큰 또 뭐 나올 거거든요. 프로젝트가 관련된. 그러면 그거 사시면 되고, 뭐 방금처럼 뭐 위메이드, 저점이 진짜 샀어야 되는데 못 샀잖아. 저도 안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추후에 나올 수 있는 뭔가 이런 위메이드 섹션과 또 관련되어 있는, 왜냐면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위믹스 홀더들이요 당연히 우리 위메이드가 투자했네 하면서 인텔라 X 뭐지? 얘도 P2이네? 게임 관련이네? 그럼 얘 위메이드 제2의 위메이드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심지어 뭐 폴리곤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당연히 깃들어 오기 때문에 음, 계속 넥스트를 찾으시면은 됩니다. 찾으시면은 되고, 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나올 이제 국내 대기업 코인들도 뭐 몇 개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도 기다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뭐 GK, GK 좀 그런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 GK가 뭐냐, 어떤 코인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기회가 더 많이 왔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제 페이스인 거잖아요. 그 남들의 그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새롭게 계속 정보를 이제 찾아서 새로운 코인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미리 깔고 들어가는 어떤 저만의 페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게 이제 불장과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야 수익이 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시경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말 안 한 거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 여러분 저번에 보셨잖아요. 예전에 4년 전 상위권 알트, 뭐 상위권이 아니어도 돼요.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알트들이요 매번 바뀌어요. 다음 사이클 오잖아요. 이거 다 없을걸요? 거의 다? 한 80%는 날아갈걸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진짜로 4년 전, 여러분 검색해서 4년 전 이제 시총 50위권 100위권 안에 있는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뭐 네오 이런 애, 뭐 네오 퀀텀 이런 애들도 아까 보시면 시총 10위권 5위권 있었는데 지금 엄청 밀렸고요. 보시면 뭐 라이트코인도 뭐 5위권이었는데 뭐 많이 밀렸고, 바이낸스 코인 이런 거 없었는데 들어왔고, 이런 거 보시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크게 바뀌는 접점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